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비스나우가 지금 어제 보니까 그 200빌리언, 210빌리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05빌리언인가 하여튼 그래서 시총이요? 예, 시총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260조 회사인 거죠. 매출이 10빌리언인데 그 기업 가치가 200빌리언이니까 뭐 엄청난 거죠. 그다음에 또 그 우리 그 여러 사람들이 서비스나우 소개를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그간의 요구가 있었는데 드디어 소개 세션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우리 현상준 대표님하고 오희정 본부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시작해 주세요. 네, 당황스러우시죠? 네, 이게 좀 앞에 김 대표님께서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갑자기 화면이 나오니까 좀 당황스러우실 것 같고요. 방금 전에 보셨던 화면은 올해 5월 달에 그 라스베가스에서 있었던 저희 난리지는 행사에서 테너스피치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약간 해프닝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먼저 이렇게 약간 좀 이상해 보이시는 그 나이 드신 그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젠슨 황이라고 하는 엔비디아의 CEO, 창업자 CEO시고 그 뒤에 이제 덩달아서 같이 하시는 분은 그전 SAP CEO셨고 지금 현재 서비스나우 CEO신 빌 맥더머 회장이십니다. 그래서 전 사실은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저게 저럴 일인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이게 그 엔비디아와 서비스나우는 뗄 수 없는 관계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원인을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서비스나우라는 회사는 ITSM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전체 회사의 서비스 매니지먼트하는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매니지먼트하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고 주로 제품으로 워크플로우라든가 이런 걸 개발하는 툴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엔비디아에 가보면 직원들은 서비스나 화면만 보고 일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뒷단에 SAP라든가 워크데이라든가 이런 여러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서 직원들은 서비스나우만 바라보고 일을 하기 때문에 서비스나우 제품을 갖고 일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그러니까 서비스나우 솔루션이 서버리면 엔비디아가 일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임팩트를 갖고 있어서 젠슨 황께서는 어떻게든지 서비스나우 제품이 잘 들어가게 해야 되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로 이제 저희도 AR 하다 보니까 GPU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비스나우와 그 엔비디아는 사실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서 저희가 GPU의 공급을 원활하게 받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LLM이라든가 에이전트 관련해서 에이전트로 가는 부분에 결국은 이제 LLM에서 에이전트를 가장 큰 차이점이 저희는 이제 추론이라고 하는 리즈닝이라고 보는데요. 그 리즈닝 모델을 네모라든가 님이라든가 이런 모델을 엔비디아와 서비스하고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고객한테 전달하는 게 저희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서비스나우와 엔비디아가 굉장히 강하게 반등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렇게 이제 회장님들끼리 나오셔가지고 I want 하면 서비스나우 이렇게 되는 이런 해프닝을 만드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 세션의 마지막에는 저도 I want 하면 여러분들이 서비스나우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비스나우 대표를 맡고 있는 현상준이고요. 메일을 써놨는데 저는 올 3월 달까지는 SAP에서 라이선스 비즈니스를 했었어요. 10년 정도 SAP에 있었고 10년 전에는 한 20년 정도를 PwC하고 IBM에서 컨설팅을 했던 컨설턴트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삼성에서 인터널 컨설턴트로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까 김상영 대표님 보시는 보니까 삼성 공채 출신이시던데 저도 삼성 출신이고요. 이마트라는 회사가 저희 서비스나우의 ITSM을 쓰는 고객이기도 합니다. 잘 쓰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간단한 저희 회사 소개를 드리고 구체적인 솔루션에 대해서는 저희 윤희정 상무께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상욱 대표님이 처음에 저희 매출 말씀하시고 우리 시총 말씀하셨는데요. 맞는 말씀으로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한 10.7빌리언, 그러니까 한 15조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 1, 4분기에 한 22% 성장을 못했고 한 10몇 프로 성장을 해서 올해 보니까 한 4빌리언 정도 했더라고요. 1, 4분기에. 그러니까 올 전체로 보면 한 12빌리언 이상 되는 한 20조 이상 하지 않을까 싶은 정도의 매출을 갖고 있고,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들이 직원 수하고 R&D 투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원 수 2만 6천 명인데 절반 이상이 개발자들입니다. 개발자들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R&D 투자가 전체 매출에 비해서 한 25% 이상, 4분의 1 이상을 다시 재투자해서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제가 1년에 2번씩 메이저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요. 고객 수를 보면 한 8,400여 군데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주목해서 볼 부분은 리뉴얼 레이트가 98%예요. 98%이고 98%라고 하는 건 거의 모든 계약이 모든 고객들이 재계약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포춘 500 고객들 중에 85%가 저희 고객이라는 부분을 보면 사실상의 글로벌하게는 디facto 스탠다드 솔루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저희가 이제 국내 텔코 3사 분들을 모시고 텔코데이라는 걸 했어요. 저희가 이제 각자 다른 3개 회사를 한 자리에 모으고 그 3개 회사에 대해서 텔코에서 얘기하는 오퍼레이션하는 OSS 시스템하고 비즈니스를 서포트하는 BSS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그것도 클라우드로 패키지를 설명하는 게 아마 되게 오랜만이거나 아니면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쭉 같이 되게 많은 시간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전체 글로벌하게는 한 450개 정도 이상의 텔코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76% 이상이 저희를 ITSM으로 쓰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까지 연결해서 같이 쓰는 고객이다라고 어저께 공유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고객분들이 이게 서비스 나오는 데가 ITSM만 하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훨씬 더 이걸 뛰어넘어서 비즈니스 연결되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인식하게 되신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제 이 아담면이라는 데를 제가 소개를 받아서 처음 들어왔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침 이른 시간부터 그것도 리모트로 공부를 하신다는 거 저는 사실 되게 나는 잠자고 놀 시간에 여러분들 공부를 하고 있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돼서 저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게 됐고요. 어떻게든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서비스나우 제품을 쓰는 고객분들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비즈니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룹은 IT 운영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고객들. 이런 분들은 일단 처음에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IT 자산이 있지라고 하는 자산에 대한 재고조사부터 시작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고요. 사실은 저희 고객분들 만나보면 우리 회사에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단순 숫자가 아니라 어떤 버전을 쓰고 있고 EOS는 언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고객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IT 에셋에 대한 관리라든가 IT 오퍼레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필요한 고객들이 아마 첫 번째 고객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뭐 글로벌한 자동차 회사라든가 텔레콤 회사 일부라든가 금융회사라든가 이런 데서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글로벌하게 보면 특히 퍼블릭 쪽에 있는 고객들은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아마 퍼블릭 쪽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회사라든가 아니면 금융회사, 텔코 이런 데들이 아마 첫 번째 고객 대상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AI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와도 협업을 하고 있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시작을 벌써 화면이 돌아갔네요. 네, 기본적으로 시작을 ITSM으로 한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인터그레이션이라든가 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댑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맨 밑에 보시는 되게 많은 어플리케이션 시스템들에서 먼저 만들어서 저희랑 통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IS 플레이어들 이라든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회사들하고 연결하거나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가장 글로벌하게는 앞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여기 왼쪽 AI 컬럼에 보이는 AI 에이전트나 스튜디오 같은 걸 갖고 있고 그거보다 이제 저희가 가장 특별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AI 에이전트에 대한 컨트롤 타워입니다. 그게 뭐냐면 앞으로 아마 많은 AI 에이전트들이 생길 거고 그러면 AI 에이전트에 대한 거버넌스가 아마 그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사실 제가 뵙는 어떤 고객은 1인당 1 에이전트를 생각하는 고객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AI 에이전트를 갖고 있고 이 AI 에이전트들이 A2A를 거쳐서라도 하여튼 협업을 하게 된다면 이 AI 에이전트들에 대한 거버넌스를 가져가게 되고 예를 들면 싱글 사인온이라든가 예를 들면 시큐리티 컨트롤이라든가 예를 들면 어떤 AI가 어떤 역할을 하고 나머지 것들은 어떤 AI가 AI 에이전트가 역할을 하고 라는 분들에 대한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저는 그걸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에이전트를 쓰든 간에 그 에이전트를 모아서 에이전트 간에 거버넌스 확보한다든가 그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저희가 이미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저희가 하는 역할이고 그래서 AI 에이전트 고민하고 AI 에이전트에 대한 거버넌스 고민하는 고객분들은 아마 저희 고객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여기 이제 워크로우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ITSM으로 시작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로코드, 노코드 솔루션을 갖기 시작한 회사이기 때문에 ERP라든가 레거시 모더나이제이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탁월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올해 아시는 것처럼 ERP 중에 어떤 솔루션은 이제 엔드 오브 서비스가 되는 솔루션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엔드 오브 서비스가 되면 차 버전으로 다음 버전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던가 아니면 이제 마이그레이션 준비하는 고객들이 생기시겠죠. 그러면 그 마이그레이션 하는 경우에 기존에 있는 고객들이 갖고 있는 그 기능들 이외에 추가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는데 개발할 때 솔루션으로 저희 그 에이전트 혹은 저희가 말하는 앱 엔진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쓰게 되면 이게 그 SAP에서 얘기하는 클린코어를 구현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써서 ERP 마이그레이션 할 적에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이네이블을 쓰거나 혹은 ERP로 마이그레이션을 지금은 안 할 거야. 근데 올해 안 하더라도 내년, 내후년에 할 거야라고 하는 고객들은 지금부터 이런 부분들을 저희 앱 엔진을 쓰게 되면 나중에 소위 말하는 클린코어로 갈 수 있는 확인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저희 고객층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첫 번째로 IT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텔코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아니면 게임 회사들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AI 에이전트나 에이전트에 대한 컨트롤 타워. 세 번째로 ERP나 레거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아마 가장 큰 고객이 될 것 같고 그런 고객이 쓰이는 어떤 솔루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우리 오희정 상무, 오희정 본부장께서 말씀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제가 Q&A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희정 상무님 시작해 주시겠어요? 네네. 우선 이제 오늘 제가 준비했었던 슬라이드가 좀 있긴 한데 그럼 바로 저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AI 플랫폼 관련해서는 실제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 투자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실제 이런 여러 가지 AI에 대한 케이퍼빌리티를 어떤 인수합병을 통해서든 또 어떤 재투자를 통해서도 진행을 했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떤 투자한 어떤 회사에 대해서 이 브랜딩을 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플랫폼에 녹여서 플랫폼의 밸류를 높여서 이제 기업분들께 저희 고객분들께 이제 그런 어떤 베니핏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성장을 해왔고요. 그래서 지금 자랑을 먼저 좀 하면 네, 저 글로벌하게 이렇게 많은 영역에 있어서 IT SM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이제 그런 회사다라는 것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메인 그 주제로 들어갈 텐데요. 지금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예, 잘 보입니다. 네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기업의 비즈니스 성과를 극대화하는 프레젠테이션 모드로 좀. 이게 프레젠테이션 모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금 되셨을까요? 예, 안 되니까 그냥 원래 그 사전에 확인한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안 될까요? 예,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아젠다는 그 말씀드렸던 그 아젠다 중에서 AI 워크플로우 플랫폼에 대해서는 저희 현상도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그리고 저희 이제 여러 제품군 중에서 특히 이제 IT 관련된 제품군
이제 그리고 개발 플랫폼 중에서도 ERP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포커스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이제 플랫폼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화면이 안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러시군요. 예, 지금 넘어갔어요. 예, 예. 다음. 예, 예, 됐습니다. 나왔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오늘 시간 이제 30분 남아서, 20분 남았네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분 여유가 있으니까 원래 계획했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저희 이제 아까 AI 플랫폼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이제 서비스나우가 가지고 있는 여러 IT 제품군 또 개발 플랫폼이 이렇게 저희 플랫폼 내에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단일 플랫폼, 단일 데이터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기업의 시스템을 연동을 해서 그 데이터를 저희 서비스나우 플랫폼으로 가져오고 또 그 기반으로 그때 필요한 워크로드를 그게 HR이든 커스터머 워크로드, IT든 이런 어떤 워크로드 쉽게 만드실 수 있고요. 그 기반으로 실제 AI 관련돼서 저희가 이미 프리빌트된 AI 유스케이스뿐만이 아니라 그때 원하시는 다양한 AI에 대한 유스케이스를 확장하셔서 자동화 영역을, 업무의 혁신 영역을 확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더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테크놀로지 워크로드 솔루션을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저희가 제품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군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커스터머 워크로드 제품군도 있고요. 그리고 인플루이 쪽, HR 쪽 관련한 것도 있고 또 IT, 테크놀로지 워크로드 관련된 거, 개발 플랫폼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담당하고 있는 테크놀로지 워크로드와 개발 플랫폼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사실 저희 프레젠테이션 모드로 하게 되면 이게 좀 필요하신 부분만 좀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체 화면을 보여드려서 약간 복잡합니다. 다만 차근차근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IT 플랫폼, IT 이제 워크로드 솔루션 관련해서는 실제 IT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있어서의 어플리케이션 워크로드를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서비스, IT 어플리케이션 관련해서 플랜을 하시는, 계획을 하시고, 길드를 하시고, 또 운영을 하시고, 딜리버리하는 전체 과정에 있어서 저희 이제 관련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가장 큰 첫 번째 접점이 되는 것이 ITSM입니다. ITSM이라고 하면 실제 엔드유저, 사용자 고객분들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서 어떤 요청을 하시거나 문제가 있었을 때 관련된 어떤 서비스를 요청하시는 접점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글로벌하게 많이 사용해 주시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자, 그런데 이 ITSM 관련해서 오늘은 제가 그런 케이퍼빌리티 하나하나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ITSM 관련해서 서비스 나오는 실제 사용자들이 셀프 서비스 형태로 즉각적으로 서비스를 요청하시고 또 서비스에 대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여러 케이퍼빌리티를 지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포털, 카탈로그뿐만이 아니라 에이전틱 AI 기능들을 통해서 쉽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에이전트 분들도 관련 리퀘스트에 대해서 쉽게 요약을 받는다거나 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AI를 통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케이퍼빌리티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서비스나우는 단일 플랫폼, 단일 데이터 파운데이션 기반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ITSM뿐만이 아니라 저희 IT 운영관리 영역을 함께 사용을 해주셨을 때 여러 가지 베네핏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IT 운영관리라고 하면 여기 지금 하늘색으로 표현된 영역인데요. 첫 번째 하는 부분은 케이퍼빌리티, 운영을 보셔야 될 부분들은 기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 이게 온프레임이 되실 수도 있고 또 퍼블릭 클라우드라든지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될 텐데요. 거기서 운영되는 다양한 기술 자원에 대한 리소스를 자동으로 탐지해서 관련 내용을 서비스나우의 데이터 파운데이션, 이제 CMDB라고 하는 저희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적재적소 테이블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떤 스케줄 베이스로 또 어떤 변경이 있었을 때마다 기술에 대한 컴포넌트, 그 기술 컴포넌트라고 하면 그게 서버, VM, 네트워크, 스토리지, 여러 가지 DB, 거기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소프트웨어 정보까지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서 서비스나우 CMDB에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지금 이렇게 맵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기술 컴포넌트를 그 자체에 대한 어떤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각 기술 컴포넌트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져 있는지 또 서비스 기준으로 웹아스 DB 이렇게 어떤 레이어로 연계되어 있는지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IT 서비스, IT SM에서 어떤 리퀘스트가 올라왔을 때 이게 어떤 서비스와 연관되어져 있는지, 어떤 기술 컴포넌트와 연관되어져 있는지 예전부터 금방 알 수 있겠죠. 또 관련돼서 뭔가 이슈 처리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 서비스, 기술 컴포넌트의 담당자를 쉽게 확인해서 콜래보레이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서비스나우는 또 AIOps 영역에서도 뭐 지금 기업이 사용하시는 여러 모니터링 툴들 연계를 하셔서 실제 AIOps 영역까지 확대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비단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루트코즈 어나리시스뿐만이 아니라 실제 비정상 또 서비스에 대한 패턴을 인지하고 그와 관련해서 루트코즈를 분석하는 영역부터 실제 자동화된 조치까지 AI 머신러닝 기반을 통해서 AIOps 영역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 효과적으로 자동화하실 수 있는 영역까지, 케이퍼빌리티까지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안 영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빨간색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보안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양한 케이퍼빌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떤 시큐리티 인시던트 관리라든지 보안 취약점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실제 보안 운영과 IT 운영을 서비스나 플랫폼으로 했었을 때 어떤 그 밸류를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리얼월드를 보면 보안팀과 또 IT 운영팀, 인프라팀이 실제 사용하시는 툴도 다르시고요. 또 업무 프로세스나 프랙티스도 굉장히 다르세요. 그러다 보니 보안 관련해서 뭔가 이슈가 있으면 뭐 예를 들어 또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노출했다거나 아니면 뭐 피싱 관련된 인식이 생겼다고 하면 보안팀에서는 그와 관련된 액션을 어떤 리소스에 대한 어떤 자원에 대해서 빠르게 보안 패치가 적용돼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프라팀 쪽에 IT 운영팀 쪽에 이메일로 엑셀로 관련 내용들을 요청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운영팀에서는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보안 패치 일정을 잡으시고 등등의 어떤 수작업 업무들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빠르게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보안 인시던트, 보안 관련된 인시던트, 그 이슈들이 굉장히 더딘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그 프로세스가 길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서비스나우는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단일 플랫폼, 단일 데이터 파운데이션 기반으로 보안팀과 운영팀이 같이 같은 데이터를 보고 함께 일을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보안 관련된 어떤 이슈가 어떤 자원에 어떤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지, 또 액션조차 실제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서 자동화된 워플로우를 통해서 빠르게 조치를 취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리스크 관리 당연히 가능하고요. 이제 그리고 여기서 좀 오늘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자산 관리 부분입니다. 자, 많이 질문을 주세요. 여기 하늘색 영역에서 제가 이제 자원에 대한 기술 컴포넌트를 자동으로 가져와서 CMDB에 자동으로 업데이트하고 신뢰성 있게 그런 기술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하늘색 영역이 아닌 보라색 영역에서 더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자산, 재무 관점에서, 자산의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 자산을 관리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기업의 자산이라고 하면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 클라우드에 대한 자원까지 포함을 할 텐데요. 또 엔터프라이즈 자원까지 포함을 할 텐데요. 이제 그와 관련해서 구매 시스템과 연동을 해서 자, 이 서버가, 이 어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언제 구매가 됐는지, 얼마에 구매가 됐는지, 관련돼서 이 라이프 사이클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구매한 것 대비 더 쓰고 있는 건 없는지, 비용을 줄일 영역은 없는지, 이렇게 비용 관점으로 또 어떤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점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뒤에 제가 슬라이드를 좀 더 준비를 했는데요. 조금 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는 전략 포트폴리오 관리, 녹색 영역이 있습니다. 이 전략 포트폴리오 관리는 이제 뭐 여기 실제 IT 서비스라든지 어떤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서 플랜을 하는 단계에서 활용을 하시는 이제 저희 이제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이제 플랜 단계에서 뭐 조직에서 또 회사에서 또 부서에서 자, 올해 어떤 목표를 할 거야라고 목표를 세우시고 또 이 목표를 추진하실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플랜을 하십니다. 이제 그런 플랜하는 단계부터 전략 포트폴리오 관리에서 이제 계획을 세우실 수 있고요. 거기 이제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예산을, 인적 리소스를 할당하시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로드맵을 구성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립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각 태스크들, 프로젝트를 에자일, 하이브리드, 워터풀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것도 함께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IT 라이프사이클 관점으로 저희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다 보니 실제 비즈니스 리더, 임원분들께서는
특정 각 컴포넌트뿐만이 아니라 특정 디지털 서비스가 지금 SLA가 어떻게 되는지, 가용성은 어떻게 되는지, 보안 관련한 이슈는 없는지 이런 내용들을 즉각적으로 확인하시고 액션을,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앞서서 제가 이제 저희 서비스나우가 어떤 그 IT 전반 라이프 사이클 관점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사실 각각 컴포넌트들도 시장에서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각각 그 마켓 세그먼트별로 이제 가트너에서 시장 점유율 발표를 지난 5월 달에 했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 ITSM, ITOM, 자산관리, 또 AIOps, 또 아까 이제 전략 포트폴리오 관리 다양한 영역에서 왜 시장에서 높게 또 많은 고객분들의 서비스와 함께 해주고 계시다는 것들을 보고 계시는 제 내용입니다. 자, IT 운영 관리는 제가 좀 설명만 잠깐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TOM 그 중에서도 저희가 그 디스커버리 과정을 통해서 어떤 그 온프라미라든지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떤 자원이 있는지 가져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디스커버리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원을 가져오고 연관관계를 보여드리고 또 서비스 맵을 보여드리는 것도 있고요. 여기 보면 CMDB라고 지금 화면이 좀 작아서 좀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이제 ITSM과 ITOM을 함께 사용을 하셨을 때 실제 특정 어떤 기술 컴포넌트에 어떤 변경이 있었는지 이런 변경이 있었을 때 이 기술 컴포넌트가 구성하고 있는 전체 서비스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즉각적으로 타임 스탬프 기반으로 해서 보시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실제 오딕 관련된 트레이를 남기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AIOps 관련 영역입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그 서비스 헬스 대시보드라고 하시는 걸 보면 이 하나하나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관련해서 실제 돈을 버는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가 뭔지 또는 뭐 스테이징 존에 있는 게 뭔지 이렇게 소팅하셔서 이제 전체 화면을 구성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또 모니터링 툴과 연계하셔서 관련돼서 굉장히 크리티컬한 장애가 난 게 무엇인지 이렇게 지금 가장 크리티컬한 건 빨갛게 칼라팅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고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루트 코즈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당연히 이 영역에서도 AI 머신러닝 기반으로 이게 어떠한 문제인 건지 루트 코즈를 어널리스를 해주고 또 더 나아가서 저희가 이제 이벤트, 뭐 매트릭, 또 로그를 통해서 관련해서 정상 패턴을 학습하고 또 비정상 패턴에 따라서 이상 징후가 있는 것들을 사전에 확인하고 사전 예방적으로 장애를 방지하는 것까지 확대를 하셔서 선제적인 AIOps 영역까지 적용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루트 코즈 어널리시스를 했다라고 하면 자동화된 조치를 통해서 빠르게 조치를 취하셔야 될 텐데요. 이 부분도 이제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또는 자동화된 워크플로우를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놓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속하게 관련된 장애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제가 빠르게 ITOM 영역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ITAM 영역, 자산관리 영역에 대해서도 빠르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나우 자산관리는 실제 기업에서 운영하시는 다양한 자산의 어떤 타입들을 저희가 다 지원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단일 플랫폼 기반으로, 실제 단일 워크플로우 기반으로 보시는 것처럼 하드웨어 자산이라고 하면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실제 PC, 랩탑, 모바일 디바이스까지 다양한 하드웨어 자산을 저희가 관리해드릴 수가 있고요. 또 그 위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 자산, 또 나아가서 클라우드 관련된 리소스를 비용을 저희가 이제 관리해드릴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엔터프라이즈 자산, 실제 뭐 팩토리에 있는 자산이나 IoT 또는 뭐 의자, 책상 이런 다양한 엔터프라이즈 자산도 서비스나우 플랫폼 내에서 함께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서비스나우의 어떤 자산 관리 특징은 이렇게 단일 플랫폼 기반으로 다양한 타입의 자원을 관리하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자, 여기 밑에 보시면 다양한 서비스나우 워크플로우와 연동을 통해서 실제 기업에서 필요로 하시는 여러 자산 관련된 유스케이스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경영 관리, 인스턴트 관리를 자산 관리와 연계해서 관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보안 영역을 자산 관점으로 연결을 하셔서 보안 취약점에 연계된 자산을 함께 확인하신다거나 등등 이런 유스케이스들을 서비스나우 플랫폼에서 쉽게 유스케이스로 확장하실 수 있다는 그런 밸류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자산관리 영역이고요. 이 사실 자산관리 쪽에 특히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를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많은 고객들을 뵀었습니다. 많은 고객을 뵀었는데 특히 이제 자산 쪽에서도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자산을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세요. 그 이유는 소프트웨어 그 자산이라고 하는 굉장히 타입이 많습니다.
뭐 서버에 올라가는 또 소프트웨어 또는 엔드 유저, 요즘에 특히 사스까지 점점 조물도 많아지고 비용도 점점 증가하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가시성부터 실제 비용을 줄이는 영역까지 실제 이것들을 자동으로 하시는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수작업을 이것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어떤 임프루먼트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제가 오늘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프트 자산 관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내가 우리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언프렘 또는 클라우드에서 어떤 소프트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들이 먼저입니다. 인벤토리를 정보를 가져와야 되는데요. 그 관련 내용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나우의 IT OM을 통해서 가져오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또 예를 들어 엔드 유저 디바이스 이미 SCCM이나 젠프라든 이미 솔루션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 그 솔루션과도 프리빌트 연동을 통해서 정보를 저희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더해서 지금 구매 시스템하고도 저희가 쉽게 지금 사용하시는 구매 시스템 연동을 통해서 구매 정보를 가져오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렇게 구매 정보, 인벤토리 정보를 가져와서 실제 소프트 자산 관련된 모델링을 하고 실제 어떤 인타이틀먼트 관련 어떤 라이센스가 어떻게 부여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제 한 가지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렇게 여러 소스에서 서비스나우, 디스커버리 아니면 뭐 구매 시스템 이렇게 정보를 가져오게 되면 이 정보의 모델이 이름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이 같은 모델이라는 것들을 인지해서 이 시스템에서 이것들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서비스나우의 정규화 콘텐츠 서비스입니다. 이 콘텐츠 서비스는 이미 서비스나우는 몇백만 개의 글로벌 여러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델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관련 어떤 모델들을 표준화하고 이 정보가 예를 들어 어떤 모델이 어떤 제조사고 어떤 제품 모델인지 제품 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특히 EOS, EOL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를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 물론 이 서비스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일주일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 한국 기업들이 사용하시는 여러 소프트웨어 모델에 대해서도 콘텐츠 서비스 팀에 요청을 하셔서 콘텐츠 서비스 라이브러리에 추가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인벤토리 정보, 또 구매 정보를 이렇게 노멀라이제이션, 어떤 정교 과정을 통해서 가져왔다면 실제 인벤토리 정보와 구매 정보를 매핑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은 서비스나우가 여러 벤더들의 뭐 IBM, SAP, 오라클 여러 사스 벤더들의 라이센스 캘큘레이션 로직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매핑을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3번 영역이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라이센스가 몇 개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구매한 라이센스가 몇 개인지 그러면 134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120개를 지금 저 라이센스 구매를 했다면 규정 순서를 하고 있지 않은 더 사야 되는 라이센스가 14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 정보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트루 포스트 비용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실제 사용률이 저조한 예를 들어 사스 유저 중에서 3개월, 6개월 안에 로그인을 하지 않은 유저가 있으면 라이센스 회수를 해야 되겠죠. 또는 라이센스의 어떤 유씨가 적어서 뭐 E5를 쓰고 있으면 E3로 줄여야 된다거나 이렇게 어떤 티어를 조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라이센스에 대한 사용률을 조정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용 절감을 25,000불을 하셨다면 실제 트루 포스트는 6만 불이 아니라 35,000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대한 비용, 컴플라이언스, 전반적인 운영을 효율화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그 다음 빠르게 좀 화면만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말씀드렸던 퍼블리셔 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어떤 퍼블리셔, 벤더사의 라이센스 정책을 이미 서비스나우가 알고 있고 이 기반으로 이제 라이센스 로직을 캘큘레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이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자산관리 담당자가 보시는 워크스페이스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화면은 작습니다만 이것들을 통해서 자산관리 담당자분은 규정 준수가 지금 지켜지고 있지 않은 제품이 퍼블리셔가 몇 개인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즉각적으로 확인하시고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각 퍼블리셔별로 관련된 어떤 규정 준수 여부를 이렇게 즉각적으로 보시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또 클릭해서 들어가면 벤더별로 여기서 지금 아도비 전체 제품군이 쭉 버전별로 쭉 나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트루 포스트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부분을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사스 라이센스 저희가 이제 관리해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많이 관심 가지시는 영역이 클라우드 비용입니다.
자, 클라우드 비용, 특히 이제 AWS, Azure, GCP 관련해서 사실 클라우드 비용들을 줄이시는 것들에 대한 어떤 챌린지를 갖고 계신데요. 서비스나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그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어떻게 금액을 쓰고 있는지 관련해서 사이징이 잘못돼서 사이징을 줄여야 되는 곳, 아니면 실제 그 리소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라이센스 것들을 셧다운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관련된 워플로우, 그러니까 비용 절감하시는 워플로우를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승인 절차를 태워서 비용 절감을 효과를 즉각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클라우드 비용 관리 영역까지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자산 관리 영역이고요. 이 하드웨어 자산 관리 영역도 이제 전체 라이프 사이클 관점으로 실제 요청을 하고 디플로이를 하고 또 관련된 인벤토리 관리를 하고 리타이먼트하는 전반적인 과정들이 서비스나우 플랫폼 내에 그 워크플로우가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여러 가지 워크플로우들을 통해서 자산 관리 담당자가 쉽게 가시성을 가지고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하드웨어 자산 관리는 실제 데모를 보시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하드웨어 자산 관련된 테이블에 들어가 보시면 특정 서버가, 특정 스토리지가 in use, 사용 중인지, RMA 중인지, 예를 들어 리타이먼트를 했는지 정확한 라이프 사이클 관점의 어떤 데이터들을 즉각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렇게 워크플로우 관점으로 업무가 끝나고 나면 워크플로우가 어떤 프로세스가 끝나고 나면 그 관련 내용이 자동으로 자산의 스테이터스에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전략 포트폴리오 관리는 제가 오늘 시간상 간략하게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뭐 실제 이제 전략을 세우고 또 그와 관련해서 전략 기반으로 조정을, 예를 들어서 어떤 포트폴리오에 대한 우선순위, 또 로드맵, 또 리소스, 예를 들어 버젯을 조정하시고 거기에 맞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는 여러 과정을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화면입니다. 그래서 실제 목표를 수립하시고 각 그 목표 수립된 포트폴리오별로 진척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즉각적으로 보시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또 여기 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로드맵이라고 해서 이 포트폴리오 관련된 각각의 로드맵들을 진척사항을 보시는 것도 가능하시고 여기서 조정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기안들을 이제 서비스나우 SPM 그 전략 포트폴리오 관점 내에서 이제 인테이크 받으시고 리뷰 과정을 통해서 실제 이것들을 포트폴리오로 편입시키고 이것들을 프로젝트화하시는 그런 프로세스도 저희가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까지 지금 이제 어떤 워터폴이라든지 아니면 애잘 형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것도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리소스 관리 영역까지 이제 관리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제가 이제 크리에이트 워크플로우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워크플로우 솔루션은 아까 저희 이제 현상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 이제 서비스나우 플랫폼 내에서 서비스나우의 ITSM이라든지 또는 HR이라든지 뭐 커스터머 워크플로우 관련된 이미 프리빌트된 저희 워크플로우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고객분들은 그 이외에도 서비스나우 플랫폼 내에서 이제 그 각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나 워크플로우를 쉽게 빌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지원해드리는 솔루션이 서비스나우의 개발 플랫폼 앱 엔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이 다양한 유스 케이스입니다. 뭐 재무, 구매, 고객 서비스, 직원, IT 이런 인더스트리 스페시픽한 굉장히 몇천 몇만 개의 유스 케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몇 개의 유스 케이스를 좀 저희가 화면 위로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아까 저 현상대표께서 말씀 주셨던 이 개발 플랫폼이 그럼 이제 ERP 영역에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RP 시스템은 실제로 뭐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굉장히 이제 코어 트랜지션을 추행을 하는 굉장히 오래된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제 관련 어떤 지금 고민은 ERP 시스템에 대한 하나 마이그레이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ERP 시스템에서 실제 어떤 업무 프로세스를 어떤 비즈니스 로직을 담아내거나 새로운 기능들을 추구하고자 할 때 또는 실제 시장에서 어떤 기업에서 비즈니스에서 요구하는 어떤 혁신들을 이내먼트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요. 또 실제 사용자들이 기대하는 어떤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형성시켜드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 데이터 관점으로도 뭐 예를 들어 현장에서는 엑셀을 또 예를 들어 영업하시는 분들은 CRM을 재무 관점에서는 ERP를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도 사일로되어 있고 이것들을 통합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다양한 어떤 어려움들 때문에 실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혁신들을 어떻게 담아낼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신데요. 실제 이런 어떤
그 기능을 추가하거나 워크로를 추가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많은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들고 또 실제 하나 마이그레이션까지 간다라고 하면 또 더더욱 많은 막대한 투자와 비용이 들 겁니다. 서비스나우는 이와 관련된 영역들을 서비스나우 플랫폼, 서비스나우 인게이지먼트 그 레이어를 통해서 즉각적인 그 답을 드릴 수 있다라고 이제 제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들이 어떻게 가능할지 이제 그 다음 화면에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비스나우는 실제 ERP 시스템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시스템과 쉽게 프리빌트된 연동을 통해서 데이터 연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ERP 시스템 연동을 통해서 데이터를 쉽게 가져오고 또 실제 ERP에 대한 어떤 데이터 모델을 거기에 대한 그 실제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서비스나우에서는 그렇게 연동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로 ERP 데이터를 이해하기 쉬운 비즈니스 사용자나 또는 실제 개발자들이 쉽게 이해하기 쉬운 어떤 그 비즈니스 로지컬한 어떤 데이터 모델로 변환해드립니다. 자, 그걸 통해서 쉽게 서비스나우의 로코드 개발 플랫폼을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워크로를 만드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자 그러면 ERP 시스템에서 어떠한 그 워크플로우를 어떤 어플리케이션, 어떤 커스터마이제이션 된 CBO를 서비스나우로 가져오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마지막에 커스터마이제이션 마이닝을 통해서 그런 어떤 툴을 통해서 정확하게 레코멘데이션을 해드리고 관련된 서비스나우 플랫폼으로의 립 플랫폼을 제안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각각 화면들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화면을 좀 잠깐 오늘 보여드린 형태로만 오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데이터 연동을 어떻게 쉽게 하는지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존의 SAP의 복잡한 어떤 데이터 모델링을 서비스나우가 이해하기 쉬운 어떤 데이터 모델로 변환해서 실제 SAP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쉽게 ERP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앱을, 워크플로우를 만드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ERP 시스템에서 어떤 부분들이 코어하고 어떤 부분들이 실제 커스터마이제이션 된 CBO 영역인지를 빠르게 스캐닝을 해서 그 중에서 서비스나우 플랫폼으로 가져왔을 때 효과가 좋은 어떤 우선순위를 근거를 제시해서 이제 가져올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런 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제 로우코드 개발 그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그 로우코드 솔루션 저희 개발 툴 같은 경우는 단일 플랫폼 기반으로 코드, 비즈니스 로직, UI, 여러 가지 카탈로그라든지 어플리케이션 생성들을 실제 개발자가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진입 장벽이 낮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실제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쉽게 이제 어떤 앱을 개발하시는 것들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 개발 플랫폼에 여러 가지 AI 관련된 기능들이 에이전틱 AI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좀 작습니다만 여기 지금 어플리케이션 생성 또는 데이터 시각화의 그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 이게 지금 저희가 저희 에이전틱 AI를 통해서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어플리케이션을 또는 데이터 시각화를 즉각적으로 만들어드리는 화면 캡처인데요.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카탈로그, 비즈니스 로직, 워크플로우를 실제 텍스트를 입력을 해도 바로 즉각적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AI 도움을 받아서 쉽게 개발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는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그 하나 예시를 좀 가져오긴 했는데요. 지금 시간상 그냥 이 부분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ERP 연동을 한 그런 케이스이고 ERP 연동을 통해서 쉽게 이제 오토메이션 한 영역인데요. 저널 엔트리 관련해서는 이제 많이 일반적으로 익숙하신 영역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나우를 통해서 저널 엔트리 요청을 쉽게 여러 가지 채널로, 모바일로, 예를 들어 팀즈로 또는 포털을 통해서 이제 하시는 것들이 가능하시고요. 그럼 서비스나우 에이전틱 AI가 관련 요청을 받아서 이제 저널 엔트리 성향에 따라서 어떤 분류를 하고 또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배정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관련된 비정형 데이터, 이런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문서를 요약한다거나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승인 프로세스를 태운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자동화하시는 것들이 가능하시고요. 또 이렇게 실제 저널 엔트리에 대한 어떤 어프로블이 끝났다면 관련 내용들이 SAP 시스템에 자동으로 포스팅이 되는 것까지 연동을 해서 지원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과정에서 그 저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검증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판매 정보가 그 영업 정보와 일치를 하는지 아니면 은행 뱅킹 정보와 실제 그 회계 시스템이 정확히 일치를 하는지 이런 것들도 에이전틱 AI를 통해서 이제 업무 수행하시는 것들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어떤 유저 익스페어를 통해서 제공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시간이 너무 짧아서 말씀을 좀 짧게 드렸는데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유스 케이스로 서비스나우
그 AI 개발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지금 이제 유스 케이스를 지원해드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 섹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많은 회사들이 서비스나우를 다습을 좀 하는 계기로 이번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내 생각에 아까 이게 지금 쌍방향으로 하기에는 이제 제약이 있어서 우리 현상윤 대표께서 아까 뭐 구호한다고 그랬으니까 구호는 쌍방향으로 한번 해보고 네. 다들 비디오 켜고 한번 해보는 거고 그렇게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기 전에 아,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포트폴리오가 있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8월 달에 또 새로운 버전이 나옵니다. 쭈리히라고 하는 버전이 새로 나와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7월 달에는 협력사들 위주로, 9월 달에는 고객분들 모두 행사를 하려고 하고, 그거 아니라도 저희한테 추가로 질문이 있거나 하시면 저희 사무실 역선동에 그 강남 파이낸스 센터 있으니까요. 들러주시거나 아니면 전화나 이메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현 대표께서 요거 하나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아마 그 파트너사들은 대기업의 SI나 뭐 이런 데들은 다 파트너가 돼 있을 것 같고, 글로벌 회사들 당연히 이제 파트너사 컨설팅 회사 포함해서 돼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아담녀는 중견 중소 회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떤 외국 이제 이런 플랫폼이나 솔루션 회사의 경우에는 작더라도 집중해서 잘하는 회사가 또 전략적인 위치를 점할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 어떤 이제 파트너가 되려고 하는 회사가 좀 역량 있는 잘 맞는 회사가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네, 맞습니다. 서비스나우에서 뚫어야 되는 어떤 산업, 새로운 산업 이런 걸 앞에서 뚫어줄 수 있으면 그게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거 마무리 좀 해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뭐 구호 그 파트너사의 역량이라든가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회사고요. 저희는 왜냐하면 저희는 100% 인다이렉트 계약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직접 계약을 고객하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저희는 파트너사랑 계약을 하고 파트너사가 고객하고 계약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마 되게 많은 비즈니스 오퍼튜니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글로벌하게는 PwC를 제외한 모든 컨설팅 펌도 다 저희 파트너사입니다. PwC가 저희 파트너사가 아닌 이유는 저희가 오직 고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조 대표님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실 거고요. 하지만 PwC도 저희의 라이센스 파트너는 아니지만 저희가 말하는 빌드 파트너, 그러니까 구현 파트너로서는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4개사 모두 다 저희 제품을 갖고 하는 비즈니스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진행하려고 하고, 그 이외에 국내 SI 회사라든가 아니면 별도의 부티크 펌들이 특히 SAP를 구현하는 회사들 혹은 SAP에 개발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저희의 파트너가 되려고 하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ITSM, ITOM 이런 부분에 대한 파트너도 가능하고, 그게 아니라 에벤진 같은 걸 활용한 개발 부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중견이든 중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쪽에 채널 담당하시는 본부장이 따로 계세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분하고 연락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그분 연락처를 여기 남기지는 않겠지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마무리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제가 I1 하면 서비스 나우로 마치겠습니다. I1 하면 여러분들이 서비스 나우 이렇게. 우리 이제 아담년 지금 8년째인데 이런 건 처음이에요. 제대로 이런 거 네, 하세요. 자, 손을 들고 I1 서비스 나우. 서비스 감사합니다.